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 또는 예비고등학교 2학년 또는 예비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 2월 달 동안의 입시 컨설팅이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나 예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신입학을 목전에 두었거나 아니면 1학년 과정을 아주 혼란스럽게 보내신 분들, 이제 2학년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3월에 신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2월 달 동안에 그동안에 본인이 공부했었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었을 때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입시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2월달 동안에 컨설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내년은 입시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2021학년도부터 입시 변화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변화가 가속도가 붙는 시기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고 우리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변화되는 입시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의 변화가 많이 생겼죠. 종전에는 수시에서 뽑는 비중이 한 77%, 정시에서 23%를 뽑다 보니까 수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자라든가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소 내지 폐지가 되어지는 게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점차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는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고 또 2024학년도 가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고 자소서는 2022, 23학년도까지 문항수를 축소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장 2022학년도부터 자소서를 폐지하는 학교들이 고려대나 한국외대를 포함해서 기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등등으로 해서 작년에 한참 많이 부각이 됐던 게 결국은 서류에 대한 브라인드 평가, 그 다음에 면접 브라인드 평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류 평가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입시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했고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위해서 작년에 선생님들이 학생부의 모든 내용들을 기재를 삭제했죠. 특히 이제 학교의 특징이 나타날 만한 부분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서 고교 서열화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는 착각이세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종합전형 내에서도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기준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의 비중을 강조하느냐 활동 역량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여전히 대학들마다 선호하는 고등학교 유형들이나 또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인드 서류 면접, 브라인드 또는 면접 또는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고 해서 고교 간의 서열이 100% 없어졌다고 이해하시는 것은 어렵고 단지 이해할 점은 고교 간의 서열이 완화가 되어졌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입시에 맞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전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입시는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인 접근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결국 전략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대가 들어오는 걸 아시는 것처럼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32개 대학 1578명 정도가 약대가 선발이 되는데 32개 대학 1578명은 아시죠? 한의대와 그 다음에 치대를 합친 인원보다 많아요. 그리고 32개 대학이라고 하지만 2개 대학이 빠졌죠. 숙명여대하고 목포대가 빠졌는데 숙명여대는 시행계획에서는 80명 모집 인원이 잡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형별 선발 인원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우리가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어지면 대학들마다 수시에 대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나 대학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의학계열 전체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거죠. 의대나 지대나 한의대, 약대인데 종전까지는 사실은 의대 쏠림 현상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의대가 워낙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치대나 한의대는 약대 같은 경우, 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모집 대학 자체가 10개나 11개 정도밖에 되지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의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나 대학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부를 구성하게 되어질 때는 의대 중심으로 대부분 다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의대 원서 쓰면서 치대나 한의대를 이렇게 바꿔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물론 한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시 6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냥 오로지 의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대가 모집 인원이 워낙 많고 대학이 38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학생부를 의대 중심으로 구성했었을 때 크게 실수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이 2022학년도부터 약대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약대의 모집 인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나 한의대를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결국 의학계열은 약대와 의대로 양분되어지는 구조고 그 사이에 치대와 한의대나 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계열의 사이즈가 매우 커진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과로 대학 가기 아주 어렵고 문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취업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의과대학이 커지게 되어지면 쏠림 현상이 커지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중앙대나 한양대의 대학 진학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아시겠죠? 그 전에 의전원 체제에서 유지하던 것들이 결국 의대로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약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약학전문대학원 폐지하고 2+4 6년제 약대가 올해부터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국대학교 글로컬 같은 경우가 2022학년도부터 40명을 의대에서 선발을 해요. 그렇죠? 원래 의학전문대학원은 아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 차이카대학 3개 대학이 있는데, 강원대학교는 작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를 병행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졌고 2023년도부터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합니다. 선발하지 않고요. 2023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집 인원을 가져가고 건국대는 2024학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의대에서만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건국대는 2023년까지 병행하고 강원대는 2023년도까지 병행하는 거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2024년도까지 병행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건국대학교가 올해 의대 선발을 40명을 의대에서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의학대학의 사이즈는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은 입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또 핵심적인 요소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 거리가 멀긴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다는 점, 결국은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정시 원서 지원의 질서가 붕괴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입시의 축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정시 지원에 약간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가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나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왜 필연적이냐면 지금까지는 수시가 77%, 정시가 23%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77%인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 세분화되어졌는데 정시는 모집 인원이 23%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수능 중심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정시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정시도 흔히 말하면 수능 100% 우선 선발 전형과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일반 선형으로 세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시는 분들, 고등학교 2학년 되시는 분들은 달라지는 입시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셔야 되고, 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2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입시에 대한 올바른 계획과 정보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어지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올려놨지만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서 75, 선택 과목에서 25 정도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선택으로 화법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가 공통이 되고 확률과 통계, 미화나 기적 같은 경우가 선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통 과목에서 75,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5긴 하지만 이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교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입시에 유리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재수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입시에서 재학생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가 올해 2022학년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잘못하시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이 올바른 입시에 대한 정보나 또는 올바른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입시가 다소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지체되거나 아니면 목표점이 없는 공부가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죠.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나간 과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서 목표 계획을 잡고 동기부여를 삼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입시 컨설팅을 2월 6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제출 서류를 하시면 되고 예비 고1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제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이제 컨설팅 양식을 보내드리게 되면 양식에다가 기본적인 내용과 궁금한 점들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료 준비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컨설팅의 주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관리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사례들을 제시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능과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수시와 정시에 대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어떤 입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학계열 입시의 경향과 입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는 선배들의 사례를 제공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실제 합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함양하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월에 컨설팅을 받고 상담했었던 내용들이 결국 1년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결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시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요.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수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고 수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과정 중심의 입시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결과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죠. 너 열심히 해. 그러면 기다렸다가 우리 애는 잘하겠지.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과정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과정이 지나고 나고 학생부의 모든 게 기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1, 2, 3년의 학생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에는 정시에서는 학생부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를 반영하게 되겠고, 그럼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그런 전략으로 갈 거고, 그럼 결국은 학생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뿐만 아니라 재수 그리고 삼수까지도 이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학생부의 기재와 관리,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계획의 수립,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월 6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이프리뷰로 전화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컨설팅은 오셔서 방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자료 정리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